안녕 얘들아, 너무 늦었지? 판매비와 관리비 거래 그리고 기타 거래 분계 먼저 설명을 해줄게. 지금 1번부터 설명을 할 건데 9월 1일 직영팀 사원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급여를 주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각각들을 완전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처리하는 계정이 예수금이라는 거야. 그래서 박지은 차변의 급여 150,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128만 8천원, 그리고 예수금은 전부 합한 21만 2천원 되겠지. 9월 2일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 21만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렇게 카드로 결제할 때는 미지급금이고 거래처는 삼성카드사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 일단 지금 보면 9월 2일부터 9월 4번까지 산재보험료, 그 다음에 이거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중에서 보통 회사가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부담하는 회사 보험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거 지금 9월 2일, 3일, 4일 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하나씩 풀어볼게.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 21만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차번의 복리후생비 21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21만원 하면 되겠죠. 9월 3일 산재보험료인데요. 산재보험료는 완전 징수하지 않고 회사가 다 부담해주기 때문에 9월 3일자 보시면 복리후생비로 분기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건강보험료는 실제로 회사가 반, 그 다음에 내가 반, 그러니까 직원들이 반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가 부담하는 분을 우리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 그럼 9월 4일날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됐으니까 대변에 50만원, 보통예금 50만원 서울은행이고요. 차변에 예수금 25만원, 복리후생비 25만원 하면 되겠죠. 9월 5일 보니까 영업부 사원에 지금 9월 5일 분기부터 지금 9월 5일 분기 보겠습니다. 영업부 사원 국외 출장 왕복 항공료 120만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다. 차변에 여비교통비지,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9월 6일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을 받고 축하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을 받고 주는 결혼 축하금.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 문제에 있는 거래처의 창립기념일 행사해 주는 동양란 축하금, 동양란. 그 다음에 신상품 설명회 후에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내는 식대. 다 뭐야 얘들아? 접대비야. 차변에 접대비고 9월 6일은 현금, 9월 7일도 현금, 9월 8일은 미지급금 삼성카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9월 9일 이렇게 판매사원의 영업용 핸드폰의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차변의 통신비 88,000원,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88,000원. 9월 10일자 볼게. 매출처에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4,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편료 뭘로 처리한다? 통신비. 그 다음에 그래서 9월 9일하고 9월 10일은 차변의 통신비, 9월 9일은 보통예금 88,000원 서울은행, 9월 10일은 현금 4,000원 하면 되겠죠. 9월 11일 전기요금 2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9월 12일 수도요금 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9월 13일 난방용 유류 20만원을 서울주유소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9월 14일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여기까지는 아니네요. 여기서 보면 9월 11일, 12일, 13일 수도광열비죠. 그래서 수도광열비 02 차변은 다 수도광열비를 쓴다. 9월 11일과 9월 12일은 보통예금 서울은행으로 하면 되겠죠. 9월 13일은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차변의 수도광열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기하시면 됩니다. 9월 14일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무슨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을 쓰면 됩니다. 9월 15일 법인 균등분 주민세 1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9월 16일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 세금과 공과 처리하시면 됩니다. 9월 17일 재산세 80만원 세금과 공과 처리하십니다. 9월 18일 상공회소회비 5만원 세금과 공과 처리하고요. 여러분이 혼동되시는 것들이 이렇게 인지세도 세금과 공과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 46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는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면 예수금이겠죠. 50%는 회사부담분이고 회사는 회사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46만원, 23만원 예수금, 23만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9월 21일 강남 빌딩에 9월분 임차료 100만원 중 70만원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차료 지급할 때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는 현금 70만원, 임차료를 못 줬기 때문에 미지급금 30만원이라고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녹음되는지 상태 볼게. 되고 있네. 9월 22일 사무실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 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는 건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거고,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거는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겠지. 차변의 수선비 9만원, 대변의 현금 9만원. 9월 23일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9월 24일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만원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차량 유지비다. 9월 25일 경기상사에 판매 상품 샘플을 발송하면서 퀵 서비스, 오타 있네요. 퀵 서비스 비용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무슨 비? 9월 25일은 운반비라고 분계하시면 됩니다. 9월 26일 신입사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훈련입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요. 직원을 위한 복지로 교육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교육훈련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먹거나 입거나 누리거나 하는 거 아닌 이 교육훈련 관련된 거는 교육훈련비로 우리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본사 사무실 신문 구독료 한국일보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구독한다던가 잡지를 구독한다던가 도서를 구입한다던가 명함을 인쇄한다던가 다 도서 인쇄비 계정을 씁니다. 9월 28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10만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만약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으면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으로 분계하시면 됩니다. 9월 29일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기장 수수료 5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세무사의 장부기장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9월 30일 신상품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제작비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건 지금 광고 선전비죠. 네, 그래서 한번 크게 기타 거래를 하겠습니다. 기타 거래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천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천원을 포함하여 600만 8천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대변에 보통예금 600만 8천원 서울은행은 확실하죠. 차변에 왜? 지금 보니까 1000주를 6천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은 600만원. 그 다음에 매입 수수료 8천원은 600만원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8천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의 수수료 비용하고 별도로 영업 외 비용의 수수료 비용, 즉 여러분이 전산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10월 2일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만원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3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시면 실제로는 지금 차변에 지금 보죠. 돈이 들어온 게 얼마 들어왔죠? 예, 차변에 돈이 들어온 거는 보통 예금 12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128만 200만 원을 구입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월 2일 분기입니다. 10월 2일 분기는 차변에 보통 예금이 18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제외한 지금 보면 180만 원에 지금 처분했는데요. 그러면 177만 원이 지금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가 나가냐면 2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200만 원을 주고 산 것을 18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 처분 손실에 더하는 방향으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구입할 때 드는 수수료는 별도로 처리하지만 매각할 때 드는 수수료 비용은 이익이 났으면 이익을 감하고 손실이 났으면 손실을 더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 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에 구입한 거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이에요. 그 차변에 서울은행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냐면 128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쵸? 그러면 대변에다가 원래는 100만 원짜리를 13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30만 원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매매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얼마? 28만 원만큼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된다라는 거. 10월 2일자와 10월 3일자에 보듯이 매매 수수료는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거래 아닙니다.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에 현금 20만 원, 차변에는 선급금 20만 원. 아직은 자산이죠. 10월 5일 경기상사의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아까 선급금은요. 거래처 주식회사 맘모스 걸어야 되겠죠. 10월 5일자 경기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현금으로 받았다입니다.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선수금 경기상사 50만 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0월 6일자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10개월 후에 줄 그어주세요.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대변에 200만 원이 나가요. 차변에다 내가 써야 되는데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고요. 1년 이상 이후에 회수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장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10월 7일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여기에 6개월 후 상환에 여러분 방점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2천만 원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어요? 차입금 때문에.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 농협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0월 8일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렇게 출장비로 우선 계산하여 지급했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대변의 현금, 차변의 가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0월 9일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여라. 금액 얼마인지 합해 볼게요. 24만 원, 5만 원, 20만 원, 그럼 49만 원이네요. 50만 원 가져갔기 때문에 일단은 정산한다라는 의미는 대변의 가지급금 김영숙 50만 원, 차변의 여비교통비 49만 원, 현금 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아까는 50만 원 가져가서 49만 원만 썼는데요. 이거 지금 40만 원 가져가서 얼마 썼나요? 32만 원, 15만 원 더하면 47만 원을 썼네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7만 원 주면 되겠죠. 차변의 여비교통비 47만 원, 대변의 가지급금 김상진 40만 원, 7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해 실제 현금이 5만 원이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실제 현금이 5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부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의 현금 5만 원, 차변의 현금과 부족 5만 원 하면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0월 11일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한 5만 원이 사무실 직원 야근 식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처리했던 현금 가부족 계정이 어디 있었나요? 차변에 있었죠? 그 차변에 있는 현금 가부족을 대변에 내놓고 이거는 복리후생비라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0월 13일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장부에 더해줘야 되겠죠? 차변의 현금 3만 원, 대변의 현금 가부족 3만 원입니다. 10월 14일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납부하였다. 대변의 보통예금 22,000원, 차변의 예수금 22,000원. 10월 15일 지점 확장을 위해 강남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임차하고 준 보증금 자산, 차변의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서울은행 1,000만 원이라고 분개하시면 됩니다. 10월 16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대변에 가수금 200만 원. 10월 17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수금이라고 처리했던 대변에 처리했던 것을 차변의 가수금이라고 하고 대변에다가 180만 원, 외상매출금 안동상사 180만 원,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 20만 원이라고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차변에 가수금 20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안동상사 180만 원, 선수금 안동상사 20만 원이라고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금, 외상매출금 전부 거래처 걸어줍니다. 10월 18일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150만 원, 외 미지급금 삼성카드 150만 원 때문에 10월 19일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업무용 복사기 산 거 비품이죠, 여러분. 차변의 비품 30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300만 원 하시면 됩니다. 10월 20일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여기에서 지금 중고 차량과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세금 가공가로 처리하지 않고 뭐로 처리한다? 차량 운반고 35만 원, 대변의 현금 35만 원으로 처리를 하십니다. 10월 21일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이거는 소프트웨어 구입한 거죠. 그럼 차변에 소프트웨어 4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 400만 원 분개하시면 됩니다. 10월 22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 취득세 60만 원. 그러면 차변의 토지는요. 3,110만 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3천만 원은 당좌 예금에서 나갔고요. 1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습니다. 10월 23일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불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 대손 처리 시의 시점에 대손 총납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 총납금이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상매출금 대변에 200만 원 일단 못 받으니까 보내고 차변에 대손 총납금 50만 원 제하고 150만 원은 대손 삼각비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외상매출금이기 때문에 대손 삼각비이지 이것이 뭐 대여금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즉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 이외의 것들이었을 때에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는 계정을 쓴다는 거 별표하세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쓴다. 10월 24일 1월 2일 부실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상사의
파손으로 인해 회수 불능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단기 대여금 500만 원. 그쵸, 여러분? 그럼 10월 24일 차변에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10월 25일 창고용 건물을 주식회사 동신사에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에 일단 현금 25만 원. 내가 동신상사에 임대하고 임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을 씁니다. 25만 원. 10월 26일 국제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 원가 100만 원, 시가 130만 원을 기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은 원가로 기부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1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상품이 나가겠죠. 실제로는 이게 타계정 대체라는 적용 8번을 선택하게 하는 게 일반 프로그램에서의 일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변의 상품으로 분개만 하시면 맞습니다. 10월 27일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자 비용 12만 원, 대변에 서울은행 보통예금 서울은행 12만 원. 10월 28일 안동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하였다. 차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 525만 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 안동상사 500만 원, 이자 수익 25만 원이라고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분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